네,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태진 씨는 네. 처음 보는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요소가 가장 큰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미소? 그죠, 미소. 이건 뭐죠, 미소에?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소가 첫인상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이 단 0.1초뿐이라고 하네요. 0.1초. 그러니까 네, 딱 보자마자 첫인상이 결정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렇다 보니까 미소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치아잖아요. 그쵸, 이 중요하죠. 치아 배열 때문에 교정을 결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 이 치아 노화로 잇몸이 망가져서 임플란트와 치아 교정을 같이 고려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네,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 치아 교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정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네. 같은 치과라도 세부 전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다양한 전공의들의 협진이 가능한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치아를 위한 교정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이치중 치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이 치아 교정 같은 경우 시간이 아무래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음식물이 교정기 사이로 끼는 어떠한 불편함을 많이들 네. 느끼고 계신데요. 이 기존의 교정을 보완한 새로운 교정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정 말씀해 주셨는데 더불어서 임플란트도 굉장히 꼼꼼하게 알아보고 좀 그렇죠. 잘 조사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시술 전에 정확한 검사라던가 또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그런 수술법, 시술 후에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치료법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026938-1666, 026938-1666번으로 전화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요. 지금부터 건강 플러스 시작합니다.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치아 교정 또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 텐데 네.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린 치료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음. 부담이 좀 되잖아요. 시간이나 어떤 비용이나 맞아요. 많이 고민하는데 제일 많이 고민하죠.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적인 비용적인 여러 가지 문제, 단점을 보완할 만한 어떤 최신 기술의 치료법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최근 3D 프린터가 많은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3D 프린터 기술로 인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저희 치과 영역에서도 크게 디지털 교정 그리고 3D 투시 임플란트와 같은 임플란트와 교정 치료 분야에 3D 프린터 기술이 도입이 돼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석고 모형을 이용해서 본을 떠서 석고 모형을 이용해서 교정을 했다고 하면 네. 3D 프린터 기술로 인해서 환자의 그 모형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고 이제 치료가 진행되면서 변화되는 모양들을 계속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이런 교정 장치를 만들고 있고요. 아, 그러면은 기존의 그 본 뜨는 과정 없이 네, 그렇죠. 이제 되는 모든 게 거예요? 다 3D 스캐너를 통해서 네. 환자 입안 상태가 3차원 영상으로 그리고 3차원 이제 모형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투명한 장치들이 3D 프린터로 출력이 돼서 그거를 이제 입에 끼우면서 네. 이 교정 치료가 진행이 되는 게 현재 디지털 교정의 이제 기술입니다. 네. 네. 또 3D 투시 임플란트가 있네요. 네, 투시 임플란트도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환자 입안에 이제 모형이 그대로 이제 3D 구현이 돼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표시가 된 부위가 이 분이 이제 치아가 없는 부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없는 부분에는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데요.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각도와
그리고 위치를 유도해주는 유도 장치가 3D 프린터로 이제 제작이 돼서 환자 맞춤형으로 그 환자한테 맞춰져 있는 유도 장치가 이제 끼워지고 그 각도대로 그대로 수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최신 디지털 치과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치료 기간과 또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인데 네. 디지털 교정과 3D 투시 임플란트. 자, 실제로 어떻게 이 디지털 진료를 받게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분은 이제 50세 남성 환자분이신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입안만 보이고 있는데 치아가 좀 벌어져 있고요. 벌어져 있는 이유가 선천적으로 치아가 하나 결손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렇게 치아가 벌어져서 보기 안 좋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교정 치료가 없이 임플란트만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게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저 공간에 치아를 하나 해놓을 수가 없는데 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가지런하게 해놓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부족한 치아, 원래 선천적으로 결손이 된 치아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교정과 임플란트 시술이 동시에 협진이 되면 이렇게 완벽한 치아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 영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네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분의 시뮬레이션인데 저 회색깔로 표시되는 부위가 없는 치아를 이제 구현하고 있는 거고 아, 네. 원래 없는 치아가 저렇게 교정 치료를 통해서 완전히 치아의 한 개에 비어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저 자리에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가지런한 치아를 완성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관련된 또 사례가 있죠. 네. 하나를 더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3D 투시 임플란트. 네. 네, 이분은 이제 더 젊으신 분이죠. 20대 후반의 남성분이신데 보시는 바와 같이 치아를 상실하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저렇게 삐뚤어지고 그리고 네. 느슨해진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빼야 될 치아는 다 빼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D 투시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제 원래의 치아의 그대로 형태를 만들어주는 그 수술 방법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는 그런 시술을 하신 분이십니다. 네. 미소가 아주 달라졌네요, 진짜. 예. 정말 그 치아는 네. 이렇게 치료 효과도 있지만 미적으로도 굉장히 맞아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최신 치과 치료 기술을 이용한 그런 실제 사례를 만나봤는데요. 이 사례는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특별히 예후가 좋은 사례고요. 결과는 환자분의 상태나 관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디지털 교정 또 3D 투시 임플란트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이런 치료법으로 치료가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번호 026938-1666이고요. 기존에 이제 치과 치료에 어떤 부작용을 느끼고 계시거나 굉장히 고생하셨던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았으나 좀 나아지지 않고 계신 분들이 네.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이번 시간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위한 시간입니다. 네. 원장님이 일단 치아 교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치아 교정은 장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치아를 움직이는데 보통 뭐 2년, 3년 이렇게도 걸리는데 그래서 고려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좀 중점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정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들도 마찬가지지만 장기간 치료가 걸리는 경우에는 진단과 치료 계획, 그러니까 설계가 잘 돼야만 그 시간 안에 그 치료를 다 끝내실 수가 있는데요. 교정 치료 시에 가장 고민이 많으신 부분은 사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입니다. 대부분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면은 2년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치료 전부터 벌써 이제 걱정을 하시고 네. 얼마나 걸릴지 이런 부분을 가장 처음에 이제 고민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고 이제 30대, 40대, 심지어 이제 50대, 60대까지도 교정을 미루시다가 지금 이제 하고 싶은데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질문을 네.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연령이 이제 증가하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철사를 또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교정 치료를 이제 결심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상 창피해서 이제 입안에 장치를 붙이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 때문에 최대한 교정 치료를 하긴 하지만 심미적으로 덜 보이는 장치를 선호하시는 게 최근 추세입니다. 네. 자, 영상이 저희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예,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은 경우에 치아 잇몸과 잇몸과 치아 사이에 박테리아가 저렇게 번식을 하는 게 흔히 잘 알고 계시는 풍치의 원인이 됩니다.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을수록 저런 풍치가 더 잘 생기는 게 많은 논문들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 박테리아들이 치아 주변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렇게 붉게 변하고요. 그게 피가 나기도 하고 흔들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결국에 시간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저렇게 부정교합,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빠르게 치아가 무너지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박테리아들이 치아 안쪽에 있는 잇몸에 타고 들어가서 심혈관계에 있는 이제 대동맥까지 들어가게 되면 최근에는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는 보고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종교합이 굉장히 우리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 저작 기능이라고 하죠. 이제 씹는 기능, 이 저작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뭐 씹는 맛을 못 느끼는 것은 기본이고, 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음식물 섭취 자체를 잘 못하니까 신체 영양분 공급이 어렵다라는 이제 말씀이십니다. 그 다양한 치아 교정에 고민을 덜 수 있는 최신 교정법, 앞서서도 이제 디지털 치아 교정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치료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 디지털 치아 교정이라고 하면 일단 디지털 기술이 전통적인 치아 교정학의 접목이 된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제 건축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예전에는 종이에 이제 설계도를 그려서 그대로 인부들이 그대로 이제 설계를 했다고 하면, 시공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CAD,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교정 치료 전부터 교정 치료가 된 다음까지의 실제 진행 과정을 대부분을 다 디지털 상태에서 시뮬레이팅을 하고, 그 기반을 통해서 치료 중간중간에 오차나 시행착오 없이 치료 시작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뮬레이션이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D 프린터 기술로 인해서 투명한 장치가 모델이나 그리고 장치까지 제작이 돼서 한 번에 이제 교정 장치가 제작이 되는 게 큰 네. 특징입니다. 자, 지금 이건 어떤 화면이죠?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정교합이 더 심해진다는 표현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네, 연령이 근데도. 증가하게 되면 부정교합을 갖고 있는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저런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있는데, 입이 안 다물어진 경우, 벌어진 경우, 앞니가 너무 튀어나온 경우, 덧니가 있는 경우, 종류별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그러한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 저런 투명한 장치를 이용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렇게 가지런한 교정 치료를 통해서 저렇게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고, 저게 3D 프린터 기술을 이용해서 투명한 장치가 저렇게 단계별로 제작이 돼서 저렇게 끼우기만 하면 그 자체가 교정 치료가 되고 있는 현재 기술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모형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 좀 모형을 통해서 소개를 해 주실까요? 좀 전에 이제 그 3D 프린터로 출력이 된 네. 이러한 투명한 장치가 교정 장치고요. 끼우는 장치군요. 실제로 입안에 이제 끼우게 되는 장치인데, 이 장치가 잠깐 보여주실까요? 딱 네. 들고. 네. 이렇게 사람 치아의 형태로 이렇게 오, 제작이 되어 네. 있고요. 이게 한 개가 아니고 단계별로 모든 이제 수십 개의 장치가 제작이 되면서 단계별로 시간이 지날 때마다 끼우면서 그 치아들이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는 이제 원하는 모양의 틀이 형성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게 마지막 장치이기 때문에 아주 가지런하네요. 가지런한 장치고, 처음 장치는 이제 삐뚤삐뚤한 상태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단계별로 장치가 교체가 되면서 이제 교정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 끼고 있어도 큰 티가 나지 않는 네, 투명한.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제 건데요. 네. 직접 하고 계세요. 아, 네. 제 건데 이제 여기 방송에 그냥 끼우기는 힘들고. 네. 제가 가지고 사실 나와봤습니다. 저도 교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교정할 때 그 다 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제 지금은 이런 장치가 있지만 예전에는 철사로 다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조이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가 이동을 해야 아프죠, 되니까. 그때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 3D 프린터로 출력한 이 보형물이 조금씩 모양을 바꿔가는 그런 과정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아마 많은 분들 또 궁금하실 텐데요. 전화 연결되신 분,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나이가 32이요. 네, 아주 젊은 환자분이신데 좀 젊은 분들 치과 많이 다니시죠?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치아가 고르진 않았는데, 네. 그 어렸을 때 좀 충치 관련돼서 치과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교정을 할 생각을 해도 겁이 나서 못 가겠더라고요. 아, 그러다가 이제, 네네. 네.
네, 그러다가 뭐 이제 임플란트가 뭐 2C, 뭐 3D 이런 임플란트가 있다는 내용을 봐가지고 네. 혹시 그렇게 받으면 어떨까라는 고민으로 전화를 일단 해봤는데.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치과 공포증이 생기셨군요. 아, 예, 예, 예. 예, 근데 지금 임플란트 해야 될 치아가 있으시고요. 그 고르지 못해가지고 사진 찍을 때마다 좀 입을 다물기 좀 입을 열기 좀 껄끄럽고 그런 상황이라. 교정이 필요하신 거네요. 예, 예, 예. 네. 지금 네, 그러니까 교정이 필요한데 손실된 그 치아는 상태- 없으신 거죠? 손실된 치아가 있는데 아, 네. 그 임플란트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임플란트랑 그 교정이랑? 교정이랑 같이 하는 게 아, 네네, 그거 지금 여쭤보는 거라서. 네. 가능하실지 바로 한번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손실된 치아가 있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어금니 쪽이에요, 위쪽. 네. 보통 이제 어금니가 한 개가 빠지거나 아니면 두 개 이상이 상실된 경우에도 이따 이제 자료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교정 치료를 이제 하기 전에 없는 치아가 어디인지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교정 치료를 한다는 거는 지금 이미 삐뚤어진 치아가 다시 가지런해지는 과정에서 그 새로 해넣어야 될 치아의 위치가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정 치료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치료의 전반적인 과정을 알고 싶어 하시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디지털 교정 치료를 이용하게 되면 없는 치아가 나중에 교정 치료하고 나서 어디 위치쯤에 오게 될 건지, 그리고 그 임플란트 치료가 언제쯤 필요할 건지를 미리 계산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교정 치료 도중에 교정과하고 이제 구강외과 협진을 하다 보면 교정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야 이제 다른 과로 리퍼가 돼서 또 임플란트 시술을 하다 보면 너무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전화 주신 분들처럼 교정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가 이제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치료 전에 시뮬레이팅을 통해서 언제쯤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란트가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덧니가 있으면 그 치아를 이동시켜서 그 임플란트가 필요한 자리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좀 하고 치료를 받으신다면 아마 궁금하신 걸 충분히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지금 이제 나이도 연세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나이도 젊으시고 그리고 손실된 치아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실 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신 후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 교정 외에도 이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도 자세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역시 교정 못지않게 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맞아요. 부분인데 치료 전에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임플란트 치료도 대부분 교정 치료하고 똑같이 기간. 치료 기간이 네. 그렇죠. 예. 가장 고민이 되시고, 보통 친구분들 사이에서 내가 임플란트 하는데 친구가 뭐 2년이 걸렸다, 1년이 걸렸다 해서 가장 이제 그럼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길고 하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 중에서는 간혹 가다가 내가 얼마나 산다고 이제 이거 치료 기간이 너무 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계시죠. 예. 요즘에는 평균 연령도 많이 드셨고 대부분 그런 농담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치료 기간이 길다 보니까 비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처음에 이제 짐작을 좀 하시고 싶어 하시고 또 네.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과 치료 자체에 대한 특성이지만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인공 치아, 그러니까 잇몸에 치아 뿌리를 심는 행위이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엄청난 이제 공포감이나 사전에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 비용적인 부분은 지금 조금 덜 수 있는 방법이 생겼죠. 네, 예. 2016년 7월 1일자로 이제 만 65세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혜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65세 이상 분들한테는 이제 평생 치아 2개까지가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몇 세였죠? 70세였는데 70 이제 세에서? 만 65세로 이제 하향됐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이제 임플란트 관련해서 좀 확대가 됐다라고 네.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줄어들으셨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께 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법 그리고 교정치료법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네요. 네. 바로 또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머님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제가 상담하고 싶은 건 네. 아이 교정 때문에 전화했거든요. 네. 자제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고3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네, 남학생인가요? 여학생이요. 여학생이요. 네. 네네. 네.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이가 앞으로 튀어나온 상태고요. 음. 양쪽에 말하자면 뻐드렁이가 있어요. 근데 아, 이제 치과에서 상담을 했는데 교정을 지금 해야만이 좀 좋을 것 같다고. 예, 뼈가 지금 많이 다 형성된 상태가 아니고 이제 성인으로 넘어가면 뼈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지금 상담을 해보는 거거든요. 아, 음. 네. 지금 조금 고3이라서 약간 걱정되시는 부분도 있으시죠? 네, 수능생이라. 예, 그쵸.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치아 네네. 통증이 있으면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몇 달 예, 남지도 예. 않았는데. 네. 네네. 네네. 일단은 원장님께 한번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네. 네, 그 교정 진단 상담을 좀 받아보셨나요? 네네. 그 이를 빼자고 이제 거기 원장님이 하시던가요? 네, 우아래 2개씩 4개 발치. 그 보통 교정 치료하기 전에 이제 진단 치료 네네. 계획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이제 네네. 보통 성장기 학생들인 경우에는 지금 네. 아까 이제 어머님이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성인 교정보다는 사춘기 시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치아 뿌리가 형성되기 전에 하는 게 가장 이제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네. 유지, 그러니까 재발되는 확률이 제일 적기 때문에 어. 적절한 시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다만 수험생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네.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뭐 보통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도 그렇고 대학생 이제 20대 초반에 안모 옆에서 봤을 때 얼굴 안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네. 진단을 충분히 잘해서 이를 빼야 되는지, 아니면 이를 네. 뺀다면 어떤 치아를 뺄 건지를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교정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진단을 잘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네네. 지금 이제 고3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네. 교정 치료가 적절한 시기니까 잘 네네.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치료를 받아도 교정을 받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지금 수능생이기 때문에 네. 음식물을 교정을 해도 잘 섭취를 할 수 있는지, 씹고 할 수 있는지. 보통 교정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치아가 이동되는 시기, 그러니까 이제 나무로 치면 나무를 끌고 올 때 처음에 나무가 잘 안 움직이는데 한번 움직이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잘 딸려오는 거하고 똑같이 처음에 이동하기 전에 그때가 가장 큰 통증이 있거든요. 보통 짧게는 일주일이고 길면 한 달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는 철사 교정 같은 경우도 그 철사의 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뻐근함의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투명한 교정 장치인 경우에는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뭐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민할 때니까 좀 눈에 안 보이는 교정 장치를 선호할 수도 있겠죠. 한번 네. 자세하게 어떤 것이 훨씬 더 이제 그 지금 말씀 주신 자제분께 더욱더 적절한 치료법일지 자세한 상담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저희 방송 지켜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디지털 교정 어떤 분들이 좀 주로 받으면 큰 도움이 될까요? 디지털 교정인 경우에 보통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장치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이제 사회활동 20대, 30대 이상의 그 사회 직장인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고요. 또 이제 직업상 뭐 여기 계시는 아나운서 분들이나 네. 승무원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 같은 이제 직업들을 가진 분들이 이제 가장 선호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수험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양치질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교정 장치까지 착용을 하게 되면 일단 일반적인 브라켓이라고 하는데 브레이싱을 해서 철사를 끼우게 되면 복잡한 구조 장치가 입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치가 더 많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 교정 치료를 하기 전에 양치질 습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투명 장치인 경우에는 끼웠다 뺐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없으니까 충치가 잘 생기는 경우에 이런 장치를 추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화 주신 것처럼 철사가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아프면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투명 장치인 경우에는 좀 불편하다 싶으면 조금 빼고 있으면 통증이 줄기 때문에 통증에 우려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디지털 교정을 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네. 네. 기간은 그 환자분마다 다 다르죠? 네, 그 아까 집을 지을 때도 네. 이제 집을 어떻게 짓냐, 그리고 그 속도를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이제 공사 기간이 달라지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치료 목표를 정하고 치료 목표까지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교정에도 장치에 따라 다르지만 투명한 장치는 환자가 끼우고 있는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안 끼시면 또 치료가 더디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열심히 끼시면 치료가 정상적인 계획대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치료가 지연이 되더라도 사실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게
게 아니고 뭐 6개월 하기로 한 치료가 8개월이 되더라도 시간이 좀 길어지는군요. 약간 길어지는 거지 치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보통은 크게 불만은 없으십니다. 그렇군요. 디지털 교정 치료법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 많이 전화 주고 계셔서 또 바로 여러분과 상담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집 나이로 79세요. 79세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젊으세요? 네. 그래요? 치아 건강은 근데 좀 많이 좀 챙기지 못하셨나 봐요. 네, 치아가 하나가 해 넣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빠져가지고 입속에서 그게 둥그러 다니대요. 아, 임플란트가요? 갔더니 예. 임플란트 하신 아니요, 거예요? 그냥 아. 어떻게 신경 치료하셨나요? 예? 신경 치료하셔가지고 떼우셨나요? 아니 떼우고 그게 아니라 치아를 해 넣었어. 아, 네. 네네네. 씌우셨군요. 예. 씌웠어요. 네. 그래서 치과를 나는 가서 다시 그것을 언니치다 넣으면 되는 줄 알고 갔더니 네. 그게 부러졌대요. 아, 네. 뿌리께서 예. 그렇다고 그걸 발치를 한 지가 3월 22일 날 했어요. 네. 올해 3월. 네. 예. 그런데 그 원장 선생님 따뜻하면 와서 내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나고 한 게 네. 임플란트를 해야 하냐고 이제 물었더니 그 한 몇 달 있다가 따뜻하면 오세요. 3월 22일이니까. 네. 그랬는데 그래 내가 내과적으로 몸이 안 좋아갖고 병원을 갔더니 그 뭐냐 이제 중풍 오는 것이 뭐야? 그것도 잊어버렸네. 아프세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 그 경동맥 네. 그게 3분의 2가 맥혔다냐 뭐 얼마가 그랬다고 네. 갑자기 말도 못 듣는 일인데 그 초음파를 했더니 그게 나와요. 아, 네. 그게 더 크고 문제지 않아요? 그래서 네. 치과 진료를 제대로 못 받으셨군요. 그래서 그 발치한 뒤에 그 뒤에 한번 병원 가서 이제 치료만 한번 받고는 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만 듣고는 있다가 지금 이제 내과 치료를 지금 해라고 그 약을 먹고 있어요. 지금 네. 이가 없는 상태세요? 예. 그렇죠. 이는 발치된 상태고. 근데 네. 그 내과 약이 혈전용해제를 먹잖아요. 네. 내 병이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걸 먹으면은 저기 하는데 임플란트 하는데 안 되죠? 아, 네. 네네네. 바로 상담을 네, 무슨 해드려야 말씀인지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예, 예, 어머님이 예. 이제 사실은 이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혈관계 질환이 이제 검사가 되셔서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답니다. 가능하실지 궁금하신가 봐요. 어떻습니까?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3월 22일 날 이를 뺐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그 말씀하신 그 약을 드시고 계셨나요? 아니요. 아, 그 다음에 약을 몰랐어요. 드셨구나. 그 다음. 내과적으로는 몰랐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혈전용해제 같은 약들은 보통 피가 잘 안 먹게 하기 때문에 이를 빼거나 아니면 이를 심거나 할 때 이제 피가 나는 출혈이 동반이 되는 시술을 받으시게 되면 이제 피가 안 멈추기 때문에 네. 내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그 약을 경우에 따라서는 5일에서 7일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이제 중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시술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피가 안 나게 치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머님 전화하신 분 이가 없는 부위가 임플란트가 필요한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옆에 치아도 같이 필요하다면 옆에 치아를 치료해야 된다면 브릿지 치료가 가능한지를 일단 진단을 잘 받으신 다음에 네. 그리고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면 출혈이 동반이 되니까 내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약을 며칠 중단을 하시면 안전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임플란트 하기 전 한 2, 3일 전부터 약을 중단해야 해요? 보통 내과 선생님 지시에 따르셔야 되는데요.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가 보통 평균적이고요. 네. 조금 더 길게 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병원에서는 임플란트 권유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좀 심리 시점에 맞춰서 내과랑도 좀 상의를 하시고 약을 중단하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보통 네. 이제 약을 5일에서 7일 정도를 평균적으로 중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시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
부분을 한번 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어머님도 워낙 긍정적으로 좀 보이셔가지고 치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연결이 안 되어 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이 3D 투시 임플란트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D 투시 임플란트를 통해서 왜 임플란트는 부작용 중에서 잘못 식립해서 그러니까 삐뚤어져서. 각도가 예, 잘못 예.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오류를 많이 좀 낮출 수가 있다고요. 예, 그 임플란트 시술의 절반은 수술이고요. 그리고 절반은 보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식립, 그러니까 뿌리를 어떻게 잘 심냐가 절반 정도로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잘 심어진 뿌리 위에 어떤 치아를 잘 정교하게 잘 끼우냐가 임플란트 치료의 다시 절반을 차지해서 그 두 개가 잘 이루어지면 이제 성공적인 임플란트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임플란트 시술 전에 모의 수술 단계에서 충분히 임플란트의 뿌리가 어디 위치하면 가장 적절한 위치가 될지,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치아의 모양이 들어갈지를 잘 이제 시뮬레이션을 잘 하고 시술 단계에서 그대로 잘 시술을 할 수 있게 이제 모의 유도 장치를 잘 끼우고, 그리고 시술 도중에 혹시나 생길 이제 옆에 치아하고의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저렇게 투시 임플란트 그 장비를 통해서 옆에 치아하고의 간격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면 뭐 부작용을 거의 줄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컴퓨터 화면으로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40대 남성분의 이제 네. 화면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치아가 하나도 없지만 다 있다고 가정하고 14개 치아를 모두 다 시뮬레이션해서 치아 잇몸 위에 다 얹어 놓고요. 가장 이상적인 치아 위치를 배정을 한 다음에 그 치아를 지탱하기 위한 이제 임플란트 위치를 초록색 형태로 다 지정을 하고, 네. 그 초록색 임플란트의 위치가 아래쪽 빨간색에 있는 신경관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한 위치를 확보하고,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위치할 수 있게 각도나 이런 거를 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 정말 정확하게 식립을 해서 네.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 3D 투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신 것 같아서요. 나도 치료가 가능한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치아 상실을 치료할 수 있는지, 3D 투시 임플란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치료 대상들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그 아까 전화하신 그 어머님처럼 통증이나 그리고 출혈에 대한 이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혈전용해제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이나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출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그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도 장치를 통해서 임플란트 위치가 다 이미 사전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절개를 하지 않고 그 위치에만 최소한을 절개하게 되니까 출혈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출혈이 별로 없다 보니까 통증도 그만큼 줄게 되니까 통증과 수술에 대해서 공포감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임플란트 케이스라는 거는 그 임플란트 위치를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땅이 이제 어려우니까 빌딩 짓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 적절한 위치를 잘 잡을 케이스가 필요할 수가 있고, 또 미리 계획을 하기 때문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미리 모의 수술 단계만 진행이 된다면 그 위에 임시 치아까지 다 올릴 수 있으니까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제 거주지가 먼 분들한테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3D 투시 임플란트 대상까지 짚어봤고요. 지금 전화를 많이 주셔서 네. 짧게라도 더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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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저희 아들 26살짜리 이렇게 상담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네. 아드님 치아가 어떤 상태죠?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위 아래가 이렇게 부정교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정교합. 네. 네. 근데 지금 그때 상담할 때하고 틀리 이렇게 왼 이빨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윗니가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턱도 조금 좀 이렇게 틀어진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상담받았을 때는 이거 턱 관절을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교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교정을 해서도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아, 네. 수술 없이 교정만으로 부정교합 치료가 가능한지. 네, 제가 또 네네. 교정을 오래 해서 네. 예, 잘 아는데 이게 교정만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수술이 같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걸 이제 저희가 자세한 정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전화 상담으로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한번 질문 네. 드려볼게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안녕하세요. 교정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진단과 치료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은 일반인들 입장에선 치아가 한쪽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치아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얼굴 전체를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케이스도 치아들이 한쪽으로 이제 완전히 다 돌아가는 케이스였는데 이제 그걸 한쪽으로 잘 다시 정돈을 시켜주고 없는 치아를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것처럼 치아가 돌아간 건지 아니면 얼굴뼈 전체에서 봤을 때 턱의 길이가 다른지를 치료 전에 진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만약에 턱이 돌아간 것 같지만 실제로 이 턱의 길이가 좌우측에 크게 변이가 없다면은 턱의 위치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치아만 잘 배치를 해줘도 부정교합뿐만 아니라 얼굴의 비대칭이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잘 안 보고 치아만 배치를 끝냈는데 턱 길이에 이제 부조화가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치료가 끝나고 나서 이제 환자하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 치료 전에 치료 계획 단계에서 턱 길이의 부조화나 아니 치아 위치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치료 전과 후의 결과를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특히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턱의 좌우 길이가 크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 부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치료법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환자분들의 부담과 또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3D 투시 임플란트 그리고 디지털 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주의사항과 부작용을 뭐 확 줄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교정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시술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단과 치료 계획입니다. 이제 시술 전에 충분히 그 해당 치아의 위치나 그리고 옆에 있는 치아 그리고 전체 얼굴 전체의 조화나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없어진 치아는 다시 복구하는 거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치아를 다른 방법으로 이제 뭐 자가치아 이식술이라든지 아니면 네. 브릿지 치료 같은 다른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충분한 치료 옵션을 가지고 좋은 원장님과 상의를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치과 진료를 고민하시면서 네. 좀 여러 가지 걱정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치료법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치중 치과 전문의와 함께 부정교합 그리고 또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플러스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도요,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